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약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063억원 순매수하면서 0.0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그보다 좀 더 큰 0.9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보다 순매수는 좀 작았습니다. 114억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또 파산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거고, 또 예전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을 보면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와 다른 그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 급기야 정부에서는 24번째 주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호텔까지 끌어모으고 빈집 상가까지 연끌해 가지고 11.4만 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도 정부에서 헛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하나 또 국토부에서 내놓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확대했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기 과열 지구는 48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오늘 발표한 것 포함해 가지고 75개가 됩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깡촌을 제외하고서 우리나라 좀 사람이 산다 하는 도시들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볼멘 목소리로 지금 전국토의 반턴이 투기 과열 지구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 않느냐, 차라리 이럴 거면은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부동산 대책이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은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이 돈 가치 보존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고도 영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규제로 자꾸 이렇게 때려 막으려 하다 보니까 이 빈틈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토가 있는데 이 반을 갖다가 규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나머지 반은 또 뭡니까?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수영 동네가 규제 지역으로 조정 지역으로 또 묶었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원인은 이 돈이 계속 늘어나서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마땅하게 돈을 많이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1차 유행, 2차 유행, 지금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1차 유행을 했을 때 정부에서도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고 돈을 많이 지원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때는 8월달 이때는 사람들 보고 놀러 가라고 쿠폰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 유행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돈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예전보다 돈을 갖다가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은 그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풀긴 풀어야 되겠지만은 또 돈을 풀다 보면은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가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참 딜레마에 빠진 정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려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를 총 5단계로 쪼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방역과 동시에 잡아 나갈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5단계로 쪼갰단 말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또 억지로 돈을 갖다가 만들어 풀게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도 문제가 되고, 또 어쨌든 그렇게 짜낸 돈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또 다른 쪽으로 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돈들이 자산시장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이거 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지금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거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생기는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거품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크고 작은 거품이 꺼지고 뭐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거품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때는 전 세계 경기 지표가 뭐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전 시황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집중되어서 거품을 만들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각국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유럽 돈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럽 각국도 물가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놀러 가는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에 갑작스럽게 저 위에 돈이 많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 돈이 흘러 가다 보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그 하나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바깥속으로 또 빼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뭐 세계 각국이 놀러 가다 보니까 이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넘쳐나는 돈들을 이 그리스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전 국민이 띵가무부죠. 뭐 공무원들 뭐 연금 줘버리고 뭐 엄청나게 줘버리고 뭐 직장 안 다니는데 직장 다닌다 그러면서 연금 다 받아먹고 재밌게 살았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뭐 부동산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짓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돈을 가지고 이런 쪽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먹고 이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올 줄 알고 그냥 비생산적인 곳에 돈을 많이 써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재정이 뭐 어려워져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야 너가 가져간 돈 내놔라고 돈을 빼내기 시작하니까 돈을 빼줄 돈이 없어요. 이거 뭐 그냥 들어온 돈이잖아. 그냥 들어온 돈. 그냥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빠져나갔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나은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 중에서 순수하게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돈들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와 같이 제조업, 뭐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버는 돈도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외국으로 좀 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튼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들을 생산적인 곳에 쓰지 못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뭐 다 타먹어버리면 요즘 치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다 나눠줘 버리면 푼돈 데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냥 다 흙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 들어온 돈이 빠져나갈 때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풀렸다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그런 게 대부분 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돈들이 지극히 부동산과 같이 비생산적인 곳에 많이 투자되고 또 그쪽으로 거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에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할 때 있죠. 항상 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부동산을 투자든 무슨 투자를 하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배분할 때 뭐 부동산 25%, 현금 25%, 뭐 주식 25%, 그리고 뭐 달러나 금 25%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20%씩 해서 좀 더 나눠도 되는데, 여튼 그 어느 경우이라도 이 현금을 갖다가 꼭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흑자부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한 방에 털립니다. 현금 관리 잘 못하면. 여러분들 그건 잘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작은 어떤 경험을 교훈으로 되삼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몰빵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몰빵을 했는데 돈이 좀 필요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팔 때가 항상 돈을 써야 될 시기와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될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으면 돈을 갖다가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고 팔아서 억지로 이렇게 현금 조달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 단계에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돈이 필요할 때 차라리 이 현금을 썼더라면 이 주식을 안 팔아도 되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주식으로 다 사두면 돈을 벌 것 같아서 몰빵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몰빵한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금리 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언젠가는 금리는 오르겠죠. 그렇죠? 하여튼 현금에 딸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부동산에 몰빵이 돼서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 부동산 한 방에 토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자산을 갖다 좀 되는 분들에게 좀 배분을 해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직 이 단계까지 가기 어렵다 그러면, 주식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주식을 보유하면서 일부분 항상 현금 보유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현금 보유가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기관들하고 이거 동시에 매수했는데, 기관들 수급은 뭐 금융투자야, 뭐 선물, 현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죠. 저렇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요. 또 시장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보험이나 펀드를 또 해지해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은 참 기관들 불쌍하죠. 기관들이 쟤들 돈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 지 돈 아닙니다. 이 사람들 돈을 모아서 누군가 하죠. 그 야를 사모펀드를 하죠. 요거 야를. 근데 이 사모펀드가 굴리는 돈 누구 돈이라? 사람들 돈입니다. 또 그리고 뭐 연기금 지돈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 아닙니까? 꼭 지그처럼 쓰고 있는데 지돈 아닙니다. 뭐 투신도 마찬가지다. 사람 펀드 이런 모아놓은 거, 그죠? 보험도 지돈 아닙니다. 기관들은 진짜 불쌍해. 이 큰 돈이 있으면 요 좀 해가지고 이 돈 굴려서 이거 수수료 받아 모여야 되거든. 수수료. 이 돈은 집기 아니잖아. 진짜 지 돈은 요 수수료가 지 돈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사람이 팔아서 도와하면 줘야 돼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환매를 해서 환매 수수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쟤들은 실제로 보면 참 거지들입니다. 이런 말씀 써서 좀 미안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지 돈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뭐 이만큼이나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 받아줄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모펀드나 투신 어디에 뭐 좀 꼬셔서 친구들한테 전화점에서 야 이건 네 물량 네가 좀 받아도 돈 좀 뒷돈 좀 줄게 이런 사고가 간혹 터지곤 하는 게 지도내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돈은 내 돈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투자가 되죠. 지도내 아인데 어떻게 책임감 있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상황이 예의치 않다 보니까 다 자기 돈을 자기 돈처럼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연금처럼 뭐 어쩔 수 없이 지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여튼 뭐 저는 돈은 내 수중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니라고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오늘 또 7종목이나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대요. 오늘 7개 중에서 LG 이노텍,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은 그동안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했다가요, 최근 분할 매도 중입니다. LG 이노텍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업종들 있죠, 종목들 몇 개 있죠. 자, 요런 종목들은 내일 또 뭐 장중시황에 요런 종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이래 시장 쭉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위험하죠. 거품도 커지고 있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도 돈이 늘어나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돈들이 지금 부동산과 같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곳으로 계속 집중이 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뭐 영끌이라는 말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뭐 이래 국감에서도 나올 정도로 참 영혼을 끌어모아서 산다 이런 말들이 유행일 정도로 그런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게다가 뭐 좀 더 배운 분들은 대학원 과정까지 있는데 이 배움의 과정을 통틀어서 한 번도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밑에서 부모가 좀 투자를 해서 뭐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자라는 과정에 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있다면 좀 다를 건데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를 집행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가 뭔지 자산을 갖다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금 보유가 왜 중요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 인생은 뭐 80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 8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뭐 보통 뭐 그 이전에 쪽 나죠. 그런데 이 투자의 기간은 이렇게 뭐 10년 단위도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도 이후에 2008년까지 또 10년이 걸렸어요. 예, 살아가면서 사실 투자의 기회가 몇 번 없거든요. 어릴 때는 뭐 큰다고 뭐 투자 돈 듣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사회 나와서는 돈이 없어서 또 안 돼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애들한테 쓸 게 있어서 뭐 학원비부터 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됩니다. 나 들어서는 안 되나. 여튼 그 과정에 투자의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는 온다 안 합니까? 몇 번의 기회 딱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날려버리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번에 날렸기 때문에 다음에 잘하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왜? 다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왔다 손쳤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날리고 그러면 10년 헐쩍 날아가고요. 2번 날리면 60입니다. 60에 날리면 그냥 죽으러 가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마지막 기회 될 수 있다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연습하고 앉아 있어요. 연습하고 앉아 있고 또 그리고 잔돈 따먹기 놀이 팍팍 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엄청 큰 후회가 될 겁니다. 지금 목숨을 어떤 걸고 투자에 아주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1997년도 겪어봤고 2008년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뭐 지금은 돈 번다고 해서 막 빚까지 끌어모아서 다 현금 유동성 확보하지 않고 뭐 위험한 투자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주식 뭐 돈 따먹기 노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 지나고 나서 보면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은 짧은데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이번 기회 있죠. 다 타고 넘어야 됩니다. 타고 넘어서 모두 다 우리가 이쯤 했으면 좀 많이 벌었다, 이제 정리 좀 하자라고 할 때 진짜 우리 저 카페 있는 사람들 한번 모여가지고 파티라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자, 이상입니다.